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매체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녹취가 공개될 거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김건희 씨하고 2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 통화를 했는데 그 시간을 합치면 한 7시간 정도 된다. 그 언론사의 기자가 다른 언론사한테 이걸 넘겨주고 그 언론사가 이걸 보도할 거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측과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대본부는 일단 김건희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기자와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전화 통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며 몰래 녹음한 내용이 방송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분명한 거죠. 본인들도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기자가 사적으로 통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인터넷 언론 매체가 서울의 소리임이 밝혀져 굳이 감출 이유가 없어 밝힙니다. 이에 앞서 국힘당은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번에 공개를 예고한 녹취록이 갖는 파급력 때문일 텐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신과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줄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된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어떻게든 녹취록 공개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미 이 녹취록을 전달받은 MBC 측은 법적인 모든 절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는데요. 공개 후 벌어지게 될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만일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마친 겁니다. 이제 이번 주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녀의 녹취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디까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이걸 듣고도 이들을 뽑아줄지가 의문입니다.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한 것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니 상상을 초월할 뿐입니다. 과거의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선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국힘당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신년 들어 며칠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북한의 이례적인 행태와 때를 맞춰 선제 타격론 발언을 하고 나선 윤 후보의 강경 발언이 예사롭지 않아서인데요. 이는 흡사 북풍 공작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나도 우연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북한과 윤석열 후보의 우연치 않은 북풍 콜라보, 거기에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과 국힘당 멸공 콜라보까지 뭔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듯한 음모론에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13일 예비역 대장 2명을 선대위 안보인사로 영입하는 행사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예고에 없는 긴급 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일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발사돼 결과적으로 대선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선거 국면에 안보 포퓰리즘만 고조되고 있다며 화살을 국힘당 윤석열 후보로 향했습니다. 11일 윤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언급한 데 대해 선제 타격론은 대량 살상 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쓰는 군사 전략이라며 이게 아닌 무기 실험체 발사를 두고 정치인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만약 알고도 말했다면 무책임한 정략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선제 타격론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선제 타격하는 등 삼축 체제를 말씀드린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설마 아니겠죠? 우선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또 북풍을 이용한 공작으로 대선을 승리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는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예. 아시죠? 예.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예. 장관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강조하다가 한 말인데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대선 전략입니다. 굳이 이걸 당의 분열까지 언급하며 비판을 할 이유가 뭔가 싶은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야당의 정권교체 구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명 선긋기인 거죠. 현 정부의 실정이 크다는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는 중도층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이며 또 분명히 실정한 부분을 사과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며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인 거죠. 이게 발끈할 일인가요? 이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 행정가 출신이자 현 정부 주요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이를 부각시킨 건데요. 하지만 송 대표는 11일에도 이 점을 말하다가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좀 과한 표현이었으며 많이 나간 거죠. 정확하게 말해 이 표현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데요. 당내에서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를 시도했는데요. 또 송 대표 측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대표의 발언은 분명 잘못했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일로 발끈할 때가 아닌 거죠. 집중을 해야 할 곳에 더 집중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근데 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누구랑 동거합니까? 순위보다 제가 또 검사랑 동거했다는데 아니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검사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석사도 2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오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